오늘의 동네는 이곳. 서울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된 2기 신도시로 구례동,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을 개발. 인접해 있는 한강에서 따와 한강 신도시가 되었지만 한강하면 서울을 떠올려서 보통 김포 한강 신도시로 널리 쓰이고 있죠. 신도시 개발 중 가장 빠르게 조성되었던 장기동. 장기동에 사는 사람들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요.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명품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장기동의 모습은 어떤지, 서울과 멀어 살기 불편할 것 같다는 한강 신도시는 실제로 어떨지 10분 만에 알아보는 동네 정보, 김포 한강 신도시 스타트!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장기동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장기동은 2기 신도시 발표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사실 신도시 발표 전까지 김포라는 지역은 여느 농촌마을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신도시를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모습으로 변했죠.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꽤 큰 면적을 가진 지역인 만큼 구성하고 있는 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장기동은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특징이라면 한강물을 이용해 농업용 수로를 사용한 물길을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최초의 수로도시라는 컨셉으로 개발되었고 김포시에서 자랑하는 금빛 수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장기동을 걷다 보면 주변 공원과 자연 조성이 잘 되어 있어 산책하기 딱 좋은 동네입니다. 오늘 저희는 3개의 경로로 나눠서 봐볼 건데요. 첫 번째는 5번 출구에서 시작해 한강중앙공원을 거쳐 장기도 행정복지센터까지,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있는 길을 걸쳐 장기동의 대장아파트, 이편한세살 캐널시티와 리베니체 광장까지, 세 번째는 리베니체 광장에서 대교를 건너 큰 대로로 나간 뒤 다시 장기역까지 와볼 겁니다. 해당 경로를 설정한 이유는 일단 장기동의 제일 큰 상권인 장기역 주변을 살펴보고 대장아파트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상가와 함께 김포시가 자랑하는 리베니체라는 테마파크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해당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함께 동네를 걸어다니며 동네 정보들과 앞으로 있을 호재거리도 알아보자고요. 그럼 장기동 걸어가 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 경로로 가볼 겁니다. 출발점인 5번 출구 앞에 나왔습니다. 5번 출구에서 뒤를 돌면 바로 번화가들이 나옵니다. 병원과 학원들이 모여 있고요. 이곳이 장기지구에서 큰 상권 지역 중 하나입니다. 꽤 큰 마트도 있고 골목 사이사이마다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골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쁜 상권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가 장기동 먹자골목 구역이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좋을 것 같고 가볍게 친구들과 한잔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쁜 카페들하고 식당들이 많고 곳곳에 구경할 때도 많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공원길이 앞에 보이는데요. 우측으로 돌면 빠르게 등장하는 저희의 픽이 있습니다. 이곳은 밤가시버거라는 곳인데요. 사실 제가 일산에서 한번 먹어보고 푹 빠진 곳인데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제버거를 파는 곳인데 인테리어도 이쁘고 깔끔합니다. 햄버거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밤가시버거를 먹었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맛있어요. 저는 햄버거를 사랑하지만 수제버거는 먹기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데 여기는 집 근처에 있으면 자주 갈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감자튀김도 진짜 맛있고요. 지점이 김포라 일산 이 두 곳밖에 없어서 근처에 가시거나 거주하신 분들은 꼭 들려보세요. 방가시버거를 지나 큰 대로 쪽으로 나가봅니다. 살짝 보이는 저 공원이 한강중앙공원인데 잠시 살펴보면 꽤 규모가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엔 포차들과 골목 상권이 모여 있고 골목을 타고 올라가면 역으로 가는 구조고요. 저희는 큰 대로로 나가봅니다. 큰 대로에서 건너편으로 걸어가 볼게요. 길 따라 올라가면 곳곳에 빌라 단지들과 주택 단지들이 모여 있고요. 거리는 깔끔합니다. 걸으면서 느낀 건 자연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교차로가 나와서 좌측으로 돌면 저기 장기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경로로 가봅시다. 두 번째 경로 시작점 행정복지센터에서 쭉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상가들과 위층 있는 학원들 그리고 병원들이 모여 있고요.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걸으면서 아파트 단지들은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마 안 가서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입니다. 길 따라가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무리 없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남 아파트와 레미안 한강 아파트 사이에는 가연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변 학원가들도 꽤 조성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사거리에 나가면 롯데마트가 보이는데요. 그럼
방금 지나온 아파트 단지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도 도보 10분이면 도착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인프라는 걱정 없으실 것 같네요. 롯데마트 뒤쪽에 위치한 아파트가 여기 장기동의 대장 아파트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라는 아파트입니다. 조금 더 직진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캐널시티 앞에는 김포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리베니체 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리베니체를 끼고 쭉 돌면 이렇게 캐널시티 정문이 나오고요. 리베니체 광장은 수로를 이용해 만든 복합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워낙 외관이 이뻐서 촬영 장소로도 이용되고 수로를 사이로 복합 상가들이 위치해 있어서 가볍게 놀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캐널시티 주변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다르게 이쁜 카페들이나 분위기 있는 식당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대형마트도 옆에 있고 주변 인프라와 풍경도 잘 되어 있으며 바로 앞에 장기도서관도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마지막 경로를 같이 가보실까요? 캐널시티 쪽에서 나와 대교를 건너서 갑니다. 보시면 주변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살짝 대교 빛을 보면 리베니체 광장이 바로 보이고요. 대교를 지나서 바로 보이는 저 아파트는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인프라랑 주변 정류장 등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생활하기 편해 보이고요. 건너편은 수정마을 휴머시아라는 아파트인데 국민임대 주택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아파트 사이 길을 쭉 올라가면 이렇게 큰 대로변이 나옵니다. 건너편에 보시면 저기 롯데캐슬 아파트가 보이는데 저쪽은 운양동입니다. 운양동 또한 장기동만큼 한강 신도시 하면 대표하는 동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경로대로 역 쪽으로 올라가야 해서 좌측으로 꺾어 건너 쭉 올라가 볼 겁니다.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 동네를 걸으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동물병원이 다른 동네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애견 미용샵이 되게 많았고 고양이 미용샵도 있더라고요. 뭔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산책길이라든지 풍경이 좋은 편이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건너편에는 한강 신도시 푸르지오가 보이고요. 저기 조금만 들어가면 운양도 카페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 정돈된 넓은 길을 쭉 걷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저기 저쪽으로 가면 운양역이 나오고요. 저 살짝 보이는 아파트가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입니다. 운양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고 현재는 건너편에 운양역 푸르지오 아파트가 좀 더 비싸게 책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 하면 반도 유보라 아파트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돌아 올라가다 보면 건너편에는 고급 빌라 단지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 타운하우스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높은 아파트보다는 저런 곳에 살고 싶어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점점 상권과 가까워지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동네 전체가 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뭔가 자연과 잘 공존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아무래도 공원이라든지 환경 조성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다시 장기역 상권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마음에 들어요. 먼저 도로교통을 살펴볼까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인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김포 고촌읍을 경유하고 있고요. 해당 도로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경유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김포 한강로가 있는데 김포 웅양동 하사 IC에서 강서구 행주대교 남단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서울 중심지 출퇴근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포교통하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전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포골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김포전철은 김포공항역까지만 가면 워낙 고선이 좋은지라 웬만하면 중심지로 가기 편합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죠. 아시다시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유명하니까요. 사실 저는 장기동 콘텐츠 전 골드라인 콘텐츠를 먼저 업로드했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아직 좀 더 방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러가지 방책을 내놓긴 했지만 혼잡도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점차 계속해서 골드라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전철 말고도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동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장기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M6427 버스가 있고요.
서울역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사실 한강 신도시가 서울과 거리가 멀어 살기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 갔다 보니 제 생각보다는 훨씬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마곡 쪽이나 여의도에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좋은 편이니까요. 장기동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김포 외고와 김포고, 장기고, 북무고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어서 학원가도 나름 유명합니다. 사실 제일 유명한 곳은 북변동인데 아무래도 김포고의 존재가 큰 듯하고요. 한강 신도시에서는 장기동과 운양동이 유명하고요. 김포시의 최대 상권은 장기역 인근입니다. 저희가 지나쳐온 역과 먹자골목 부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은 김포시 안에는 있지 않아서 인근 일산이나 김포공항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김연아라고 불리는 김포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레이더스, 이마트 등 다른 큰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동 쪽에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참고하면 좋겠죠. 김포 사실 몇 년 동안 말이 꽤 많은 지역이죠. 바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그 뉴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저기 말도 많고 참 핫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결과가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포시는 재발의를 추진한다고 하니 추후 확실한 미래는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소재거리로는 교통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핫 이슈였던 GTX-A. 여기 장기역에서도 GTX-D 노선이 생긴다는데요. 만약 GTX-D가 완공 시 김포에서 신도림역, 여의도역, 용산역까지 한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장기역에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여의도와 용산을 30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편할 것 같은데요. 알려진 착공 시기는 2024년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합니다. 빨리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이런 게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잘 맞아 보이고요. 이런 분들에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 신도시의 대표 동네 장기동을 알아봤는데요. 잘 보셨을까요? 다음 주는 김포시의 시골 동네로 가볼 건데요. 뭐 동네 이름만 읍이지 사실 도심에 가깝긴 합니다. 바로 고천읍인데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주에 함께 알아가 보자고요. 그대 걸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